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 통해서요,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와주실 분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보기 카페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질문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또 연말이 되면 괜히 기분이 들뜨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과 자격증, 직무 등 다양한 주제와 함께 정말 긴 사연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나이와 진로에 대한 질문 먼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제목은 여자 신입 나이에 대한 조언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이분은 중국에 3년 살다 와서 부득이하게 대학교를 2년 늦게 들어가셨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졸업을 예정을 앞두고 계신데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나이로 27살이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만 나이로는 25살이라고 하는데 질문이 이 27살 여자 신입으로서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하기 나름인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나이가 나이니만큼 대기업 바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매출액 300억 정도 되는 강소기업도 괜찮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고요. 영역을 좀 살펴보면 분야는 굳이 말하자면 해외 영업과 외자 구매, 기획, 영업관리, 무역 등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보통 기업 쪽에서는 만 나이를 보는지 한국 나이를 보는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또 이분은 영어와 중국어에 능하신가 봐요. 이렇게 외국어 다양하게 잘하면 특별한 유리한 직무 있나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다섯 번째는 영업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보험 영업과 달리 일반 회사 영업, 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B2B 영업이라고 해서 부담이 적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보험처럼 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게 아닌 대부분 정해진 연봉제라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질문이 예. 정말 깁니다. 총 5가지 질문을 네네.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5번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좀 체계적인 성격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럼 해결을 해드려야 그래요. 되는데 이제 정말 네. 한 살 더 먹는 게 임박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또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27살 참. 여자 신입으로서 마지노선인가요? 걱정되죠. 네, 만으로 해요? 어떻게 실제 나이로 해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네, 우선 나이에 대한 불안감, 고민 이해는 하겠지만 한국 나이, 만 나이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는데요. 연 나이, 만 나이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서류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이제 만 나이 표기나 아니면 일반적인 나이 표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면접에서 면접관이 평가하는 혹은 서류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준이 뭔가 있다라고 해서 큰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자 신입 27살이란 나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고민 안 해도 돼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자 나이 27, 남자도 그렇고요. 27에서 28, 그리고 남자분들은 30까지도 실제 대기업 공채에도 합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사실 이분이 대기업이 아닌 강소기업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해외 영업과 외자 구매, 기획, 영업관리 쪽도 무역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외국어, 이분 영어와 중국어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유리한 직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네, 강소기업까지 넓게 보시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업무를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강소기업 같은 경우 여러 직무로 지원하는 건 좋지만 2-3개 정도로 좀 선정을 하셔서 자기소개서 버전을 2-3개 정도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어 강점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라기보다는 회사의 업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수입이나 수출 혹은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어뿐만 아니라 구매, 기획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업을 보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와 관계된 일들이 연관성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해외 영업이요, 이게 남자를 선호한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남자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네. 영업의 특성상 고객을 계속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해외 영업처럼 이제 멀리 오랫동안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좀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부분이 남성이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편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패션, 의류, 액세서리 부분에 관련해서 화장품, 음료 등은요 여성 해외 영업자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일반 회사의 영업은 B2B 영업이라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정말로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업도 B2B 영업과 B2C 영업으로 나뉘어진 영역들이 있는데요. B2B 영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실적이 딱 정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외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업 업무라는 자체가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을 주셨어요. 급여의 경우 성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연봉제인지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성과급인지 연봉제인지.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업종에 따라서 업계의 관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과 인센티브 제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봉제로 구분되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분야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에 아무래도 연봉제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지만 영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연봉이 조금씩 급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지급받는 인센티브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긴 질문에 차례차례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셨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공기업 지원 시 자격증 가산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목부터 살펴보면요. 이분 한국전력과 이 한수원에 지원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및 한수원 자격증 가산점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군데에서 가산점으로 처리하는 자격증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한전 자격증 계열 공통이라고 나와 있고 한국사, 국어, IT, 외국어 이 4개 분야에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4개 분야 가운데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정보 처리 기사 1개라고 하고요. 각 영역별로 자격증을 1개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통 영역에서 자격증 100점 만점을 받으려면 어떤 것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이렇게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외국어, 토익, 스피킹만 하면 되는지 혹은 이것과 별개로 토익 점수 그러니까 이 듣기와 독해력이 필요한 토익 점수도 700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올려주었고요. 또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만점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만점인지에 대한 좀 자세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격증은 취준생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제 공기업입니다. 한전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 네. 이 가산점에 대한 질문 들어왔어요. 그래요. 자격증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미 질문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네, 공기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요. 워낙 지원자들의 스펙이 높기 때문에 이 자격증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공채 시기에 채용 공고에 첨부 파일 형태로 자료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공채 시기가 끝나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 때문에 궁금증이 더 유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평가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게 공개되는 건 좀 공유하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공개되어 있는데요. 먼저 2가지 질문 주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2014년 하반기 한국전력 채용을 기준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부분이 한국사, 국어, IT, 외국어의 경우 각각의 영역에 대한 기준에 5점을 추가해 주는 것이냐, 본인은 정보 처리 기사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각각 5점 씩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5점만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만약에 추가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5점에서 내 영역이기 때문에 10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 외국어의 경우에는요. 토익으로 지원 자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토익은 필수고요. 그다음에 가산점으로 주어지는 게 영어 회화, 토익 스피킹 부분으로 추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기사 자격증 보유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부분이
질문이 전기와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계열마다 조금 다른데 송배전 부분에 가점이 주어지는 부분인데 송배전 부분을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각각 10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 기사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20점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기업의 경우 미리미리 자세하게 이렇게 네. 안내가 되니까요. 살펴보시고 방학 동안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빠르게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구직자들의 이 평생 고민이죠. 어학 공부에 대한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분은요, 27살 대학생이라고 하시는데요. 내년에 4학년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학 공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취업 준비해서 이번 방학 동안 토익 스피킹 공부를 할까 생각 중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분이 이미 토익 점수를 905점으로 꽤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하는 이 점수를 갖고 계신데 굳이 시간을 더 들여서 이 말하기 점수를 따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듣기로는 몇몇 기업에서 이 토익 스피킹 점수를 요구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미 토익 점수가 905점으로 높아요. 대단합니다. 예. 스피킹까지 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부담이 있나 봐요. 그래요? 네, 기업의 채용 기준이 다양하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고요. 토익 스피킹으로 평가하지 않는가라는 게 고민이신데요. 뭐 기업에서 지원 자격으로 토익만을 제공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토익 스피킹만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채용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해당 기업들,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이 토익 스피킹을 원한다면 분명히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또 막막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팁이 또 있을까요? 네. 네, 막막한 시기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떨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1, 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3월의 공채가 준비가 좌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1, 2월 동안은요, 진로를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미리 한번 써보시고 준비를 2월까지 명확히 해두시면 3월 공채 시기에 쏟아지는 지원을 다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겨울방학 차근차근 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희정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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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